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청소가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공간이 주는 맑은 기운, 생각이 정리되는 힘, 그리고 운까지 좋아지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세요. 작은 청소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우리 일상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만의 청소 루틴으로 삶의 새로운 기운과 사랑을 불러오세요. 자, 이제 청소하면서 듣는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하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청소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방, 주방, 거실, 현관.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들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바라본 방이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다면 그날 하루는 괜히 기분이 무겁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 있고 바닥에 먼지가 없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방에 들어서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생각도 정돈되기 시작하죠. 이처럼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치우고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지금 내 감정과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복잡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주변을 방치하게 됩니다. 설거지를 미루고 물건을 아무렇게나 쌓아두고 청소기를 돌릴 힘조차 없다고 느끼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청소를 시작해 보세요. 서랍 하나라도 정리해보면 마음속에 있었던 혼란도 하나씩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생각도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청소는 마음을 돌보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곳엔 당신의 마음이,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청소는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니까요. 두 번째, 청소는 복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운이 안 따라.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 하지만 정말 운이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일본의 베스트셀러 청소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은 준비된 공간에만 깃든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먼저 그 일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기운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집이 지저분하거나 막혀 있다면 좋은 기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현관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닙니다. 그곳은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신발이 어질러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람 사이의 흐름도 엉키고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밝고 정돈된 현관은 당신에게 좋은 만남과 상쾌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또 한 곳, 화장실은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공간이지만 청소력에서는 이곳이 재물운과 건강운의 통로라고 강조합니다. 배출과 정화의 상징인 화장실이 더러우면 우리 몸과 삶도 막히고 고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정성껏 닦고 깨끗이 유지하면 삶의 활력이 돌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청소는 아주 평범한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한 번 걸레질을 하는 것. 화장실 세면대를 문질러 닦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삶에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복은 운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청소는 그 준비를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 청소는 생각을 정리하게 합니다. 가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리저리 떠오르는 걱정에 마음은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청소입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저분한 책상을 치우고 나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 산만했던 머릿속이 서랍 하나를 정리한 것만으로도 차분해졌던 그 느낌.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리는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쓸고 걸레로 닦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동안 뇌는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정리라는 단순한 흐름에 집중하게 됩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한 상태는 사실 머릿속이 어질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방 한가득 짐이 쌓여 있듯 머릿속에도 처리되지 못한 감정, 미루고 있던 일들, 쌓인 말들이 얽혀 있는 것이죠. 청소는 그 어질러진 마음의 방을 하나씩 정리해주는 행위입니다. 지금 눈앞에 먼지를 닦는 그 행동이 내 마음속 먼지를 걷어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명상이자 정신을 맑게 하는 의식입니다. 마음이 뒤엉켜 있을수록 몸을 먼저 움직여 보세요. 생각은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바닥을 쓸고 조용히 걸레를 문지르는 그 반복 속에서 머리는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손을 움직여 보세요. 청소는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혹시 이런 물건 집에 하나쯤 있으시죠? 낡았지만 버리기 아까운 옷,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넣어둔 전자제품 박스, 선물 받았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 세트, 그리고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박스에 담아둔 오래된 물건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아깝잖아. 아직 멀쩡한데.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어느새 우리 마음의 공간까지 차지하게 되죠. 청소력에서는 말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에는 마음의 불안이 담겨 있다고. 혹시 부족할까봐, 혹시 후회할까봐 우리는 물건을 쌓아두지만 그 물건들이 오히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옷장문을 열었을 때 한가득 쌓인 옷들,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서랍들, 가득 찬 채 여유가 없는 공간은 우리 마음도 늘 뭔가에 쫓기듯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버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랍 하나를 정리했을 뿐인데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아깝다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보면 그 자리에 진짜 필요한 것이 들어옵니다. 버린다는 건 단지 물건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 일이고 과거를 떠나보내는 용기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물건도 기억도 감정도. 너무 오래 쥐고만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조금씩 덜어내고 비워내는 법을 배우면 비로소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버림은 끝이 아니라 당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준비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리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린 자녀가 다칠까봐 장난감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늦게 귀가하는 가족을 위해 현관문 앞까지 깔끔히 청소해두고 병상에 누운 부모님 곁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정돈했던 기억. 그 모든 정리와 청소는 결국 한 가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을 기꺼이 합니다.
음식을 차리고 이불을 개고 먼지를 닦고 불을 끄고 아무도 몰라도 묵묵히 공간을 돌봅니다. 그 마음속에는 당신이 편했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조금 더 따뜻했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배려가 깃들어 있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불을 개고 내 책상을 정리하고 욕실 거울에 물때를 닦아낼 때 그건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됩니다. 지저분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쉽게 피로해지고 정리되지 않은 환경은 머릿속까지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청소는 곧 자기애의 표현이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내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청소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가족을 배려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조용하지만 깊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말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오디오북을 들으며 청소를 잘 마무리하셨을까요? 청소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랍 하나, 욕실 한 구석, 신발장 정리. 그 작은 행동이 삶 전체를 움직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특히 부자들은 이 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죠. 과연 그들이 물건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물건을 버리는 행동은 단순히 정리의 개념을 넘어서 운의 흐름을 여는 의식입니다. 많은 부자들은 에너지의 흐름, 즉 기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흐트러지고 물건이 쌓이면 그곳에는 막힌 기운, 곧 막힌 운이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쌓여있는 종이, 안 쓰는 가전제품, 옷장 속 묵은 옷들. 이 모든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런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면 새로운 에너지와 기회가 들어올 자리를 빼앗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잘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을 환기시키며 에너지의 순환을 만듭니다. 지저분한 집에 행운은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운은 항상 맑고 정돈된 곳, 비워진 여백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물건을 버리며 단순한 청소를 넘어서 운의 흐름을 열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다잡는 행위로 여깁니다. 결국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곧 막힌 기운을 흘려보내고 운이 흘러들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일인 것입니다. 부자들은 채우기보다 비우기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비어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는 공간은 마치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 낡은 소품, 쓰지 않는 물건들이 방을 채우고 있다면 그건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속에는 지나간 시간, 끝난 관계, 쓸모없는 집착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과거의 잔재를 과감히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행운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을 버릴 때 우리는 새로운 스타일의 자신을 상상하게 됩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할 때 머릿속도 함께 정리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비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여백 만들기입니다. 부자들은 이 여백 속에서 새로운 돈, 인연, 기회, 창조성이 싹튼다는 걸 압니다. 무언가 꽉 찬 상태에서는 결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체험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손을 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듯 마음과 공간도 비워야 운이 들어온다. 부자들은 버림을 통해 더 큰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하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물건을 버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안 깊숙한 서랍 속 옷장 구석, 책상 위에 언젠간 쓸지도 몰라라는 이유로 수년간 방치된 물건들을 쌓아둡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사실은 과거의 기억, 미련, 후회, 심지어 실패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머무를 곳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그래서 낡고 필요 없는 물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맞지 않는 것들을 주저없이 버리는 용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물건을 버리는 건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물건에 담긴 과거를 인정하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와 마음이 정리되고 삶의 나침반이 미래를 향해 정확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런 결단은 작은 물건 하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커다란 삶의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으며 지금 버리는 한 가지가 더 나은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부자들의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여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은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숨 쉴 공간, 머무를 공간, 생각이 맑아지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여백은 단순한 인테리어의 미학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여백이 곧 운이 머무를 자리라는 것을. 집 안이 물건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본인도 모를 만큼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공간은 운이 머무를 틈조차 없이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운이란 에너지의 흐름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려면 길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지나가려면 틈이 있어야 하듯 운이 들어오려면 비워진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그 비움의 원리를 실천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구와 가전도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시선이 머물 수 있는 여백,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렇게 비워진 공간엔 새로운 사람, 좋은 기회,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나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리된 공간은 두뇌 활동을 맑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결단력을 높여주며 그것이 다시 성공적인 행동과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공간을 비우는 것은 단지 정리가 아니라 운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너무 꽉 찬 집에는 더 이상 들어올 운의 자리도 없습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무언가를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울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부자들이 실천하는 운을 끌어당기는 공간의 비밀입니다. 버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물건 하나를 버릴지 말지 망설이는 그 순간 우리의 머릿속은 수많은 감정과 이유로 복잡해집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이건 선물 받은 거니까. 아까워서 그냥 두자. 하지만 부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결정을 내립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버릴 때조차도. 그들은 지금 내 삶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명확히 판단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은 사실 결단력과 판단력,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매일 집 안에 쌓이는 사소한 물건들,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부자들은 알죠. 물건 하나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습관이 삶의 더 큰 결정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요. 게다가 버린다는 행위는 우리 안의 직관을 날카롭게 다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딱 한 번 만져보고 딱 한 번 바라보면서 이건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라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직관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작은 결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더 중요한 삶의 갈림길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힘이 길러집니다. 결국 버리는 연습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자신 있게 설계하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물건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매일 이 작은 훈련을 통해 더 크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행운과 행복은 더 가짐이 아니라 더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버림이라는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씩 버릴 때 처음엔 아깝고 망설여지고 때로는 감정이 뒤섞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비워질수록 눈에 들어오는 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의 소중함입니다. 오래된 옷을 정리하면서 이 옷 덕분에 몇 해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고 쓰다 버리는 그릇을 보며 이 그릇으로 가족과 식사를 나눴던 소중한 날들이 떠오릅니다. 버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순간들에 감사하게 되고 남은 것의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이 마음 상태야말로 부자들이 말하는 행운을 부르는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더 큰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무언가를 버리고도 잃었다는 느낌보다 남은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크다면 그 사람은 이미 운이 들어올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에너지의 파장입니다. 부자들은 삶을 바라볼 때 아직 없는 것보다 이미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내며 느끼는 이 감사는 단지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행운과 기회, 더 큰 부를 끌어들이는 근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결국 버린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부족함을 지우고 충만함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감사의 에너지는 그 비움 속에서 꽃피고 그 꽃이 피어난 곳으로 운과 행운은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옵니다. 공간은 단순히 우리가 머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공간은 곧 삶의 형태이며 나의 정신 상태와 운의 흐름이 반영된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 자신의 공간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공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 전체의 에너지와 운이 바뀐다는 것을. 하루의 시작을 맞이하는 침실, 생산성과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서재, 사랑과 나눔이 오가는 거실과 주방. 이 모든 공간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행동, 관계 역시 혼란과 정체를 겪기 쉽습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물건이 정리되고 비워진 공간에 여백과 질서가 깃들면 우리의 마음도 정돈되고 생각이 맑아지며 결정도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삶의 흐름이 정돈되기 시작하면 기적처럼 운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자들은 공간을 살아있는 에너지로 여깁니다. 그래서 매일 주변을 돌아보고 물건을 비우고 흐름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나 정리 정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을 통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통해 내 운을 움직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 공간을 다스린다는 건 곧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경영하는 일입니다. 어떤 물건을 들이고 어떤 물건을 버릴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순간이 곧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행위가 됩니다. 운이 흐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먼저 내 방 한켠, 책상 위, 옷장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운도 같은 흐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간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 또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자들이 언제나 비우고 정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막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운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줘야 온다고. 그 자리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비움, 그리고 버림입니다. 쌓여있는 물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지를 넘어서 우리 삶에 정체된 에너지, 과거의 잔상, 미련과 집착을 머무르게 합니다. 그것들이 쌓이면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운의 청소입니다. 내 삶의 통로를 막고 있는 무언가를 걷어내고 운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작업입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몸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주변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남겨진 것에 감사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반복 속에서 더 많은 기회, 더 맑은 직관, 더 좋은 인연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버릴수록 진짜 필요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혹시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운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 하나만 버려보세요. 그 작은 비움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흐름을 가져다주는 첫 단추가 될지도 모릅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운도 마음도 인생도 결국 공간을 닮아 움직이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들이 집을 반짝반짝하게 관리하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깨끗함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공간이곤 자신과 삶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마음의 질서와 에너지가 잘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며 좋은 기운과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은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여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자기관리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단지 물리적인 청소를 넘어서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집을 반짝이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엔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대로 비춰져 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책상, 쌓여있는 빨래, 어수선한 물건들. 이 모든 것은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지금 내 마음에 자리 잡은 혼란, 피로, 무기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아도 내 공간은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특히 부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들은 삶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마다 자기 방, 사무실, 책상부터 정돈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공간을 단순하게 만들고 마음이 지칠수록 환경을 깨끗하게 다듬습니다. 이는 단지 미니멀한 취향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깊은 자각과 실천입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저분한 공간은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분산시키며 할 일은 많은데 어딘가 시작하기 어려운 막막한 상태를 불러옵니다. 반대로 정리된 공간은 마음의 복잡함을 하나씩 정돈하게 만들고 생각을 맑게 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그 자체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며 삶에 다시 방향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 내 방, 내 책상, 내 부엌을 정성껏 정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공간을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바꾸면 마음도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리된 집, 깔끔한 책상, 환기된 공기 속에서 다시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편안해지고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간은 곧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닦는 일은 내 안을 들여다보고 다시 나를 세우는 아주 조용한 연습입니다. 삶에서 기회는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회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공간보다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즉 여백이 있는 자리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중요한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인연과 사업 기회를 잡을 때 그 순간의 환경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머릿속은 무질서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생각과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반면 공간이 정리되어 있고 필요한 여백이 있다면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운과 아이디어가 스며들 공간이 생깁니다. 빈자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와 준비 상태를 상징합니다. 부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어 기회가 들어올 자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공간을 정돈하는 습관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가짐과 연결됩니다. 이 준비된 공간은 기회를 부르는 자석과 같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제안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흐트러진 공간에선 그것을 붙잡기 어렵지만 정돈된 공간에선 곧바로 실행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 정돈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당신의 공간을 방문했을 때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은 신뢰와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관계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외부의 공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는 기회를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정돈된 자리, 여백 있는 공간에서는 새로운 인연과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공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수선한 자리부터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비워내며 기회가 앉아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기회는 정리된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삶의 풍요와 성공을 부르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 에너지는 단지 체력이나 열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 감정, 의욕, 창의력 같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에너지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에너지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공간의 상태에 따라 생산되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새어나가기도 합니다. 어지럽고 정돈되지 않은 방, 정체된 공기, 쌓인 먼지, 넘치는 물건들. 이 모든 요소는 우리 뇌에 끊임없이 작은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정리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러한 생각들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기운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특히 무의식은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처리하지 못한 일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공간을 단순히 사는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자기 에너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 주변 공간을 항상 정리정돈합니다. 이런 습관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고 정신을 맑게 하며 필요한 일에 더 깊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을 통해 흘러갑니다. 깨끗한 공간은 머무는 사람에게 맑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혼란스러운 공간은 집중력과 의욕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표를 세워도 주변이 어지럽고 무질서하다면 그 에너지의 누수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단 10분이라도 내 주변을 정돈해 보세요.
책상을 치우고 물건의 자리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나의 에너지를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에너지를 채우는 공간, 어지러운 공간은 에너지를 새는 공간입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알기에 자신의 집중력과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주변부터 정리합니다. 지금 당신의 에너지가 자꾸 새어나가고 있다면 당신의 공간부터 바라보세요. 청소는 곧 나를 위한 에너지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기 관리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운동, 식단, 일정 관리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 관리의 시작은 바로 내가 매일 머무는 공간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 미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규칙적인 습관을 만드는 힘, 꾸준함과 책임감을 키우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왜 항상 집을 정돈해 놓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돌보고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기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곧 성공으로 가는 길의 밑바탕입니다. 깨끗한 집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자신의 하루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어지럽고 더러운 공간에서는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피로감과 무기력이 쌓여 자기 관리 역시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를 통해 공간을 관리하는 습관은 내 몸과 마음,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관리하는 포괄적인 자기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꾸준히 청소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높고 목표를 위해 작은 일부터 꾸준히 해나갈 줄 압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성공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청소는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공간도 존중한다는 마음이 자신감을 키우고 건강한 자기애로 이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언제나 깨끗한 공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리된 공간 속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힘을 얻으세요. 청소는 자기 관리의 기본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태도는 작은 걸레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은 사용되고 관리될 때 더욱 가치가 커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일도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래된 집이라도 자주 닦고 환기시키고 정성껏 관리하면 집 자체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해갑니다. 반대로 관리가 소홀해지고 방치된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퇴색하고 낡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점이 부자들이 공간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집이나 사무실을 사는 곳 혹은 일하는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간도 하나의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자산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애정을 쏟습니다. 투자한 것엔 애정을 쏟는다는 원칙은 그저 돈뿐 아니라 시간과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청소, 정리, 리모델링, 공간 배치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간은 점점 더 빛나고 가치가 커집니다. 이런 관리와 애정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공간은 거기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도 풍요롭게 만들고 생산성과 행복감도 높여줍니다. 결국 가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돌보는 만큼 자라고 쌓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청소하고 정돈하며 내 공간에 애정을 쏟을 때 그곳은 단순한 집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내 성공과 행복을 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부자들이 집이나 사무실을 소중히 관리하는 이유는
단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간이 자신의 가치와 삶의 질을 반영하고 키우는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돌보세요. 그 공간은 분명 당신의 삶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환경은 불필요한 자극으로 작용해 뇌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반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은 뇌가 필요 없는 잡음을 줄이고 핵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생각을 맑게 만들고 마음의 혼란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빠르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리된 공간은 차분하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부자들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탁월한 판단력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력은 바로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공간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 산만해지고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상 위에 잡동사니를 치우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뇌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와 정돈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질서를 다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공간은 명확한 사고와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내는 마음의 준비 공간입니다. 결국 부자들의 탁월한 판단력은 그들이 얼마나 꾸준히 자신과 공간을 관리해 왔는지의 결과입니다. 청결한 환경에서 자라난 명확한 판단력은 더 큰 성공과 기회를 불러오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도 주변 공간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생각과 결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자들의 공통된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킨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거창한 계획이나 큰 도약만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과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10분 청소하는 습관은 부를 지속시키고 삶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는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는 자기관리, 책임감, 꾸준함, 그리고 마음 다스림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청소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 꾸준함이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공간이 깨끗하게 유지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자연스레 정돈됩니다. 이것은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집중력과 의지를 키워줍니다. 또한 매일 청소하는 습관은 작은 성공 경험을 쌓게 해줍니다. 어떤 큰 목표도 오늘도 내 공간을 잘 관리했다는 작은 성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매일의 작은 청소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바닥을 쓸거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집을 반짝반짝 관리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과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은 마음의 질서를 세우고 좋은 에너지가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에서 나오는 긍정의 기운은 더 나은 판단과 기회를 불러오며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청소로 내 삶의 공간을 가꾸고 그 안에 담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반짝이는 공간이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왜 호텔에 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질까요? 익숙한 집보다 낯선 공간인데도 그곳에 머무는 순간 마음이 풀리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휴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간이 주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섬세한 마법 덕분입니다. 호텔에 들어선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호텔의 로비에 들어서면 고요한 음악, 은은한 향, 따뜻한 조명이 나도 모르게 긴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정돈된 침대와 군더더기 없는 구조, 쾌적한 조명과 넓은 창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가볍게 만들어주죠. 이런 공간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상의 걱정과 책임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감각. 그것이 바로 공간이 주는 정서적 해방감입니다.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진 방, 책상 위에 쌓여가는 종이와 버려진 영수증들. 이런 공간에 오래 머물다 보면 마음까지 덩달아 복잡하고 지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어지러운 공간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긴장과 불편함을 느끼고 그 감정은 짜증, 무기력, 스트레스로 이어지곤 합니다. 반면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 들어서면 마음이 금세 차분해지고 숨도 더 깊고 편안하게 쉬어집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치우고 자주 쓰는 물건은 자리에 맞게 정리해 두기만 해도 뇌는 지금은 안전하다, 쉴 수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 공간이 마치 마음의 쉼터가 되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먼저 지치는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쉬게 하려면 먼저 눈앞의 공간부터 가볍게 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랍 하나, 테이블 위 한 켠, 그저 하루에 딱 10분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머릿속도 가벼워지고 생각도 또렷해집니다. 버리기 어려웠던 물건들을 하나씩 떠나보내면서 과거의 걱정과 집착도 함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통해 새로운 기운, 따뜻한 기분이 들어옵니다. 정리란 단지 치우는 일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마시는 차 한 잔, 햇살이 드는 창가에 잠시 앉아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평온과 위로가 됩니다. 정리된 공간은 곧 정리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리된 마음은 더 나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공간이 주는 힘. 첫 번째, 따뜻한 조명과 향기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그 안정감은 말이나 설명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조용히 스며듭니다. 좋은 공간은 우리의 오감을 다정하게 자극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감정을 움직이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조명과 향기입니다. 조명은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형광등처럼 차갑고 하얀 불빛은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마치 병원이나 회사 같은 공간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호텔이나 고급 리빙룸에서 사용하는 노란빛의 은은한 조명은 다릅니다. 그 불빛 아래에 서면 사람의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한결 차분해집니다. 조명의 따뜻함은 사람 사이의 거리마저 좁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따뜻한 조명을 오래 쐬면 우리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줄고
편안함과 관련된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향기는 가장 먼저 감정을 터치합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그 고급스럽고 은은한 향.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곳은 특별하다, 여기선 쉴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안도감을 느낍니다. 좋은 향기는 기억을 되살리고 기분을 바꾸며 심지어 통증이나 우울감을 줄여주는 작용도 합니다. 편백나무 향, 라벤더, 머스크 향처럼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은 집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처방전이 됩니다. 결국 마음이 쉬어야 몸도 쉰다. 어떤 공간에 머무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쉽게 웃고 더 깊이 숨을 쉬며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그 차이는 조명과 향기처럼 작고 미묘한 요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극적인 것보다 따뜻한 것에 끌립니다. 밝은 불빛보다 부드러운 빛이, 강한 냄새보다 은은한 향이 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정감의 본질입니다. 호텔이 주는 그 포근한 기분, 그건 결국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의 총합입니다. 따뜻한 조명과 향기는 말없이 내 마음을 괜찮다고 다독여줍니다. 공간이 주는 힘. 두 번째, 공간은 나의 가치를 끌어올린다. 사람은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급스럽고 정성 들여 꾸며진 공간에 머물게 되면 그곳이 나를 존중해주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존감에 스며듭니다. 이런 공간에 머무는 나는 특별하다. 호텔의 스위트룸, 고급 레스토랑, 품격 있는 서재 같은 곳에 들어서면 괜히 자세가 반듯해지고 말투도 조심스러워지며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공간이 우리에게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이 정도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은 그 자체로 무너졌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합니다. 작고 소중한 자존감의 회복은 삶에 다시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공간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좋은 공간은 단순히 외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구조, 색감, 향기, 조도, 가구의 배치 등은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성을 들인 공간에 머무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너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라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간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만큼 공간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반영하고 또 바꾸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공간에서 자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자존심을 꺾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좋은 공간은 마치 조용한 응원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가치 있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어. 그 한마디는 위로를 넘어 새로운 결심을 품게 하고 삶을 다시 다잡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공간은 내면의 거울이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머무르기를 원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뜻한 공간에 머무르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품격 있는 공간에 머무르면
내 말과 행동도 한결 고요해집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공간을 닮아갑니다. 좋은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거울입니다. 공간이 주는 힘. 세 번째, 넓고 밝은 공간은 생각을 확장시킨다. 답답한 방 안, 천장이 낮고 창문이 작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마음까지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좁아지고 감정이 무거워지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공간이 주는 심리적 제약과 영향력 때문입니다. 반대로 천장이 높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공간에 들어서면 숨이 저절로 깊어지고 가슴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 공기가 잘 통하는 공간은 우리에게 여유와 확장감을 선물합니다. 햇살은 마음의 창을 연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거실, 아침의 빛이 들어오는 창가. 이런 곳에 앉아 있으면 무겁던 생각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마음속 응어리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햇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자연의 약속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햇살은 실제로 우울감을 줄여주고 집중력과 창의성을 높여주는 과학적 효과도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감의 치료법 중에도 자연광을 충분히 받는 것이 있을 만큼 빛은 공간의 핵심이자 감정 회복의 열쇠입니다. 높은 천장, 여유 있는 구조가 주는 힘. 천장이 높거나 구조가 탁 트인 공간에 서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높은 천장이 있는 공간은 사람의 사고를 더 넓고 창의적으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간이 닫혀 있으면 마음도 닫히고 공간이 열려 있으면 생각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넓은 공간은 감정의 흐름도 부드럽게 한다. 좁고 막힌 공간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하지만 넓고 밝은 공간에서는 작은 일쯤은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아이디어든 감정이든 억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심리적 통로가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금씩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몸의 움직임도 외출도 사람과의 관계도 좁아집니다. 그럴수록 공간만큼은 넓고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있는 공간은 노년의 삶을 훨씬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화분 하나, 가벼운 커튼 교체, 가구를 벽 쪽으로 조금만 밀어내는 일. 그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달라지고 마음이 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부드럽고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공간이 주는 힘. 네 번째, 공간은 우리를 지금에 머무르게 한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 빠르게 달려갑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처리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자꾸만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마음은 늘 어디론가 떠 있고 머리는 늘 다음 스케줄을 계산하고 있죠.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늘 다음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공간은 그 모든 걸 멈추게 합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거실,
따뜻한 차 한 잔이 올려진 테이블, 포근한 이불 아래의 오후 햇살 같은 공간은 우리를 조용히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오랜만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를 느끼게 됩니다. 한 모금의 차에서 시작되는 고요. 공간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말해줍니다. 지금 괜찮아. 잠시 멈춰도 돼. 소파에 앉아. 따뜻한 머그잔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낍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이 풀리고 생각이 느려지고 세상이 조금은 덜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공간이 주는 지금의 감각. 포근한 담요의 질감, 창문 밖 나뭇잎의 흔들림, 은은한 음악, 그리고 코끝에 닿는 향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깨우는 감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각들을 느끼는 순간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마주하는 용기. 좋은 공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내면의 나와 조용히 눈을 맞추게 해줍니다. 거울을 보듯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요즘 너 괜찮아? 지금 어디쯤 서 있어? 그리고 그 질문은 가끔은 울컥하게 만들고 가끔은 나를 안아주고 싶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이 주는 위로의 시작입니다. 공간이 건네는 작은 숨. 우리는 때로 멈추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공간은 알고 있습니다. 지친 하루에 필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몇 분의 고요, 한숨 돌릴 수 있는 작은 틈이라는 걸. 좋은 공간은 그 틈을 만들어줍니다. 괜찮아, 여기서 잠깐 쉬어도 돼. 그 말을 말없이 전하는 공간이 우리를 다시 오늘로, 지금으로 불러냅니다. 좋은 공간은 우리를 조용히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와 잊고 지낸 나와 다시 눈을 마주하게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되고 따뜻한 조명과 향기는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좋은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공간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괜찮아, 여기선 잠시 쉬어도 돼.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숨을 고르고 바쁘게 흘러가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게 되죠. 좋은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쉼표입니다. 오늘도 좋은 공간에서 아름다운 기운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